학점은행제 편입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하는 게 대학교 병행하는 것보다 10배는 쉽습니다. 다니는 대학의 자퇴를 고민하시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학점은행제로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게 빠르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학점은행제 출시는 편입에서 4년제 대학생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최근 편중생들의 고민을 모아봤습니다. 온라인의 정보들이 죄다 광고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고 편입을 준비하는데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편입판이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찐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광고 빼고 찐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봐도 학점은행제 편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에 감이 팍 올 거라 확신합니다. 시간은 금이니 1.5배속으로 돌려보세요. 먼저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학점은행제란 간단히 말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점을 쌓고 이를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즉 내가 다니는 대학교 시스템 밖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학점은행제 편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알아볼게요. 1번, 단기간에 지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정규 대학에서는 최소 2년은 다녀야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이 생기는데 학은제는 고졸도 7개월에서 8개월이면 편입 지원이 가능해요. 만약 내가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다면 더 빠르게도 가능합니다. 이때 자퇴를 해야 전적대 이수 학점을 학은제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2번, 성적 세탁이 쉽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4점대 성적 받는 거 정말 어렵죠? 과제도 열심히 해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도서관에서 밤새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학은제는 대학보다 성적 받기가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10배 더 쉬워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의 연령대와 학습 수준, 목적이 전부 다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시려는 분이 많고 나이도 지긋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은 성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수 목적이기에 신경을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수업에 신경을 쓰더라도 쉽게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개인 공부 시간 확보. 편입 학생들의 경우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은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병행하면서 내 공부 시간 10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고려하는 거죠. 학은제 수업은 100% 온라인입니다. 대학은 직접 강의실에 가야 하지만 학은제는 집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학은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업을 아예 안 듣고 그냥 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부 오픈북 테스트이기에 이걸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답을 찾아서 시험을 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인데 아예 공부를 안 하더라도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이렇게 수업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편입 공부, 정작 정말 중요한 편입 공부에 내 시간을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단점 1번, 스스로 수업, 자격증, 독학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로 도와주는 멘토가 없다면 직접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전공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자격증은 어떤 것을 따야 하고 언제 공부할지, 편입 공부 시간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등 모든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작부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행정 절차도 정보를 찾고 진행해야 합니다. 학은제 행정 절차가 초보자가 진행하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수업 듣고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합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학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편입 공부하느라 신경을 아예 못 쓴다면 자칫 편입을 할 때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그래서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학점은행제 편입 진행 방법. 학점을 인정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라는 제도인데요. 1번, 온라인 수업. 먼저 온라인 수업부터 말씀드리자면 PC로도 가능하고 휴대폰으로도 어디서든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각 과목당 3학점이 인정이 되고요.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자체가 성적보다는 이수의 목적이 커서 출석을 잘하고 하라는 대로만 해도 성적 높게 받을 수 있어요. 2번, 자격증. 전공별로 학점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학점은행제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 경영학과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수업이 쉬울 뿐더러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도 많아서인데요. 이때 꿀 자격증은 매경 테스트 우수 등급이 있습니다. 2주 내 벼락치기로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18학점이나 받을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있어요. 3번 독학사. 독학사란 쉽게 말해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대학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3단계, 4단계는 어려워서 비추천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쉬워요. 1단계는 고졸 검정거시 수준이고 2단계는 가정학 과목, 이 과목을 선택하면 합격이 쉽게 가능합니다. 독학사 1단계는 과목당 4학점씩 5과목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모두 합격하면 20학점까지 딸 수가 있어요. 2, 3, 4단계는 과목당 5학점씩 6과목을 볼 수 있는데 모두 합격하면 각 단계당 30학점 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온라인 수업 더하기 자격증 더하기 독학사에 전에 다니던 대학 이수한 학점을 모두 합해서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학점은행제 편입 주의사항 1번 자격증, 독학사 일정 체크. 단기간에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들려면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격증과 독학사 같이 병행해야 하죠. 그런데 편입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언제 시험이 있는지, 언제쯤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2번 학점은행제 행정처리기간 체크. 수업 듣고 자격증 따고 독학사도 합격했다면 학점인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런 행정처리는 학점은행제를 총괄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학습자 등록을 하고 학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365일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월, 4월, 7월, 10월에 가능합니다. 일단 이런 행정처리는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겠죠. 3번 플래너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절차가 아무래도 까다롭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플래너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플래너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학생도 함께 진행 과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업은 왜 이렇게 듣는지, 이 자격증은 왜 따야 하는지, 독학사는 왜 이런 과목을 준비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행을 하는 도중에 플래너와 소통이 수월해지면서 편입 공부에 더욱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제 학점은행제 편입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효율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도만 잘 이용하고 편입 공부 꾸준히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준비하여 여러 군데 편입을 동시 합격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주세요. 가시TV 성우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